오늘은 갑일간의 이민년 운세 중에서 갑일간이 이렇게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이렇게 6개 갑일간이 60갑자 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가 만약에 이제 그 갑으로 시작되는 거는 이 6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순서인 일주가 갑술일주인 경우 갑술일주인 경우가 이제 이민년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술일주는 일지 편제, 술토 편제를 가지고 있죠. 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민년을 맞이하면 이민년은 임수는 편인이 되고 또 임목은 일간의 녹지죠. 녹지이고 비견인데 이것이 와서 이제 천간으로는 편인이 되고 지지로는 이제 인수를 합해서 식상으로 이제 동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갑술일주는 전체적으로 이민년 운세에서 이제 어제 했던 이제 갑자일주보다는 훨씬 좋은 해를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첫째로 뭐 시험이나 재물 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고 또 건강도 좀 몸이 아픈 사람이었다면 이제 건강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애를 사귀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라든가 또는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든가 이런 사람이라면 이제 연애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미혼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또 결혼을 했는 사람이라면 이제 부부 관계가 좀 더 개선되는 그런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갑일간 중에서 두 번째 순서인 갑술일주가 이민년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술일주 이제 두 번째 갑일간의 두 번째인 이제 갑술일주가 이민년에서 어떤 운세를 맞이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이제 큰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시험이고 이제 뭐 그 놀고 있던 사람 또는 뭐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취직이 관심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재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 연애, 건강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갑술일주가 이민년이 되었을 때에 단순한 일주를 가지고 이민년을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모호한 면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월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2월이죠. 2월. 양력 2월인데 인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가 이 갑술일주가 이민년을 만났을 때 어떤가? 또는 묘월에 그러니까 3월이죠. 3월이니까 그러니까 묘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가 이민년마다 이런 식으로 각 월별로 넣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도 높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월별로 12달을 넣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월 이제 입춘월인 그 명리에서는 입춘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2월 이제 내년 같으면 2월 4일이죠. 2월 4일. 2월 4일 입춘인데 이때가 이제 2월입니다. 그래서 2월이라는 거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인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월에 어떤 사람이 2월 4일이나 5일 그 입춘에서 3월 5일 사이에 태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월생인데 인월에 태어나는 이제 갑술일주가 이민년을 만났을 때 어떠냐 이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라고 했을 때는 인월 자 이렇게 인월에 있고 이제 연이 있고 시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내년에 이제 일단 시험 그러니까 이민년에서 이제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뭐 시험이나 그 요 자체 인월생은 시험이라든가 뭐 요것만 생각하면은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지만, 만약에 천간에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재성이 떠 있다든가 무토라든가 뭐 기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내년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갑술일주가 그 만약에 이제 3월 그 뭐 지금 묘월 묘월에 3월이죠. 3월 3월 묘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라면은 내년이 어그 다소 그 묘월도 아까 제 인월처럼 다소 불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지지에서 묘술합을 하고 있는데, 묘술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민년에서 인목이 들어와서 인술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상이 이제 발동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천간에 이제 임수가 있는 관계로 이런 경우에는 인월이나 묘월생이라면은, 인월이나 묘월생은 걸록이나 양인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월이나 묘월생은 이제 천간에 그 무기토가 있거나 또는 가불목이 천간에 또 있으면은 이제 큰 무리가 없는데, 여기 천간에 무토나 기토나 무토나 뭐 기토나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갑술일주가 내년에 그 이민년을 만났을 때 태어나는 월이 인월이나 묘월이라면은 다소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갑술일주는 이민년을 만났을 때 뭐 그게 뭐 인월이든 묘월이든 이거에 관계없이 뭐 연애에 관련되는 운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리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불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갑술일주가 진월이라는 거는 양력으로 4월생입니다. 4월생. 진월에 태어났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요 진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라면은 이 사람은 내년에 상당히 좋은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일단 그 이거는 이제 뭐 요 사람이 만약에 진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라면은 이 사람이 내년에 이민에서는 뭐 시험 같은 것도 시험은 또 굉장히 좋고, 기존에 뭐 직장이 없었던 사람 취직을 할 것이고, 돈도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좀 벌죠. 뭐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뭐 책을 출판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연애운도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몸이 불편했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건강도 굉장히 호전되고 이제 이런데, 다만 이제 여자라면은 이제 진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가 만약에 여자라면은, 이제 남자는 그렇고요. 여자라면은 요 경우에는 이제 연애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운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운이다. 진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는 굉장히 좋은 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축인묘 진 이렇게 나갔을 때 진 다음에는 4월이죠. 4월. 이거는 이제 양력으로는 5월에 해당됩니다. 5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 4월에 갑목일주는 요 경우에는 이제 이미 그 갑술일주는 4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라면은 이제 이민년 운이 이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4월에 태어나는 이제 그 갑술일주는 이게 이제 그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후적으로 이 임수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목화식신 희견수죠. 목화식신 희견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임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이나 이그 5월에 태어났는 4월이나 5월에 태어났는 이민년생 이민년의 갑술일주 4월이나 5월에 태어났는 5월이라는 것은 6월이죠. 양력으로 4월이나 5월에 태어났는 갑술일주는 내년 이민년 운이 나쁘지 않다.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당히 내년에 이민년이 이제 발복할 수 있는 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학생이면은 공부를 했는 거에 따른 어떤 성과를 낼 것이고, 뭐 일반 사람들이면 이제 돈도 조금 벌 수 있고 연애 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갑술일주는 이민년에 연애 운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던 사람 또는 결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면 거의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이성을 찾고 있는 사람 이제 혼자 싱글이거나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없던 사람은 여친이나 남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갑술일주가 이민년에는 이거는 이제 뭐 무슨 달에 태어나든지에 관계없이 갑술일주는 일단 이민년에는 일단 연애운에서는 굉장히 좋은 운을 맞이한다. 그래서 연애나 결혼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라면 이제 출산을 할 수도 있는 운이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시험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뭐 건강 이런 문제에서는 각 월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째 보면은 이제 미월. 미월도 이제 역시 여름이죠. 그 여름에 이제 미월에 태어났는 미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가 이민년을 맞이하면은 이 경우도 그렇게 많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런 시험이나 취직이나 재물 뭐 다 큰 문제 없고 다만 직장 문제에서는 아마 이분이 이제 놀던 사람이다 그러면 직장을 얻을 거예요.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뭐 대만족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미월 다음에는 이제 신월이죠. 신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다. 그러면은 이 신월의 갑술일주는 여기 이제 편관에 해당되죠. 신금이 편관이니까 신월에 갑술일주는 굉장히 일간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임계수를 이제 뭐 임수나 계수 여기 이민년에 이것을 만나면은 이제 살인상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신월이든 또 그 다음에 9월에 해당돼. 이게 이제 신월은 8월인데 신월이나 6월 그러니까 가을 9월이죠. 이게 8월 9월이죠. 8월 9월 8, 9월에 태어났는 갑술일주는 이민년 운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신월에 태어났는 갑술일주라면은 이민년이 굉장히 좋은 운을 맞이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이 신월에 태어났는 갑술일주라면은 이제 직장에서는 직장의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월에 태어났는 이제 갑술일주라면은 6월에 태어났는 갑술일주라고 하면은 상당히 요거는 괜찮은 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에 태어났는 갑술일주는 이민년을 맞이하면은 상당히 길한 운이죠. 원래가 이 갑목이 가을에 태어나면은 신유 수월이죠. 수월에 이렇게 태어나면은 갑목이 신유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천간에 임수나 계수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관인상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거기 때문에 갑술일주는
일단 이민년 그 갑술일주가 신월이나 6월이나 수월에 태어났을 때 가을 기운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리한 그 운이죠. 내년에 이민년이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월에 태어난 사람 수월 수월이라는 거는 이제 양력으로 10월에 해당되는데 수월에 태어났는 갑술일주는 그 갑술일주가 이제 이민년을 맞이하면은 요 경우에는 이제 한 반반 반반쯤 되는데 좀 길한 운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이제 천간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일단 인목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그 술토와 이제 인술 합을 해서 화기가 강하게 동하기 때문에 크게 불리할 일이 없습니다. 다음 이제 뭐 직장도 이제 원만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뭐 애인이나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자라면은 이제 뭐 임신을 하거나 출산하거나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운들이 된다 이렇게 말해서 뭐 유리한 달이다,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해월 이게 이제 11월이죠. 11월 해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해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는 내년 이민년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는 이민년을 맞이하면은 일단 천간으로 용신이 왔기 때문에 용신운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내가 배운 거를 잘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해월은 이제 그 수능 시험이 있는 달이죠. 11월이니까. 그래서 학생이라면은 굉장히 그 평소 실력에 비해서 또는 평소에 나오던 모의고사 이런 거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성적을 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해가 됩니다. 갑술일주가 해월에 태어났는 갑술일주는 이민년 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월에 태어났는 갑술일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월에 태어났는 갑술일주도 이민년이 뭐 시험이나 취직이나 재물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유리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술일주가 해자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는 이민년이 굉장히 길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축월에 태어나는 이제 양력으로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인데 내년 1월에 태어나는 내년 1월까지도 이민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축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다 했을 때 축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그 화기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때인데 이제 인목이 와서 인수를 합해서 화기가 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수라는 여기 인수 찬물이 천간으로 데리고 온 이제 이런 거에 좀 불리한 면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조후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축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불리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축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도 굉장히 유리한 시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갑술일주가 이민년에 어떠냐 봤을 때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인월의 생이나 묘월생이라면은 인월이나 묘월 그러니까 2월이나 3월생이라면은 이 천간에 있는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그런 운이 되긴 한데 다소 요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좀 다소 불리한 면이 있는 그런 해죠. 인월이나 묘월생들은 그 나머지 생들은 대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갑술일주는 이민년의 갑술일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연애나 건강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운을 맞이하고 또 여자라면은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이제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여자라면은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운도 될 수가 있고 해서 굉장히 유리한
유리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은 뭐 돈을 좀 벌 수 있겠죠. 그런 운들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다만 인묘월 그러니까 2월 3월생의 이제 갑술일주는 천간에 여기 천간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 천간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기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 자체만을 보면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내년에 이제 가장 그 유리하게 보이는 그거는 이제 가을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생과 가을생들 그러니까 4월이나 5월, 4, 5월 생기면서 어, 그, 4, 5월에 태어나는 갑술일주나 해자월에 태어나는 그 갑술일주는 이민년이 굉장히 유리하다. 특히 이제 수험생이라면은 이제 이 해월이나 자월에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는 사람, 특히 이제 해월에 태어났다. 그랬을 때 이민년을 맞았을 때 굉장히 좋은 운을 맞이한다. 이래서 특히 해월에는 이제 11월이니까 11월에 이제 수능 시험 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 외에 뭐 나머지 축월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데 축월도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사주에서 사주 전체에서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나쁜 운은 아니다. 그러니까 평균 평탄 친다. 평균은 한다. 보통 운이 좀 약간 보통 운인데 평균은 그래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갑술일주의 이민년 운세라는 것은 일단 그 문서를 손에 쥐는 운입니다. 임수라는 것은 편인이기 때문에 문서나 부동산과 관련되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집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학생이라면 이제 새로운 어떤 공부 뭐 자격증 같은 거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누구와 이 비견을 데리고 왔으니까 친구와 함께 뭔가를 하는데 사주에서 이제 이 사주가 일간이 매우 약한 사주라 그러면은 이민년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해가 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갑술일주는 이민년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노력했는 만큼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술일주가 이민년을 맞이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갑술일주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